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저는 강한 집안에 시집 온 작은 새와 같았어요. 남편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죠. 대기업 임원이던 시아버지와 명문대 교수인 시어머니,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형님들까지. 다들 화려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 같은 집안에 저는 그저 작은 참새 같았어요. 수진아, 고등학교 때 뭐 배웠어?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거 배웠는데. 큰 형님이 자주 하던 말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속에 숨겨진 가시를 느끼게 됐어요. 저희 집은 평범했어요. 부모님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동생과 함께 호주로 유학을 떠났었거든요. 친척의 도움으로 1년 반 동안 멜버른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죠. 그곳에서 유명한 패션 브랜드의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후 남편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디자인 경력도 꿈도 모두 뒤로 미뤄두었죠. 시댁은 제 배경을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랐어요. 그저 고졸인 며느리로만 생각했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만 알고 있었고 그마저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나 호주에서 디자인 좀 공부했었어. 이 정도로만 얘기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 가장 힘든 건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이었어요. 형님들은 자신들이 서울대와 연세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저를 은근히 무시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는 항상 저를 소외시켰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제 학력을 언급하기도 했죠. 수진이는 이런 거 이해 못할 거야. 대학 안 나왔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수진이는 마음이 착하고 남편도 잘 챙겨줘. 그게 중요한 거지. 라고 감싸주셨지만 그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됐어요. 마치 제가 학력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요. 가장 힘든 건 형님들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제 앞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국어를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형님들이 나누는 영어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동서는 너무 단순해. 왜 저런 여자와 결혼했을까? 맞아, 어차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도 이해 못해. 그날 밤 저는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도 했지만 가족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기로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들의 영어 대화는 더 빈번해졌고 내용도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가족여행에서는 최악이었죠. 제주도로 간 가족여행에서 작은 형님은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노골적으로 했어요. 아, 정말 듣기 싫어. 맨날 지 아들 자랑만 해. 맞아. 정도껏 해야지. 지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도 들었어요. 우리 저 노인네 재산도 나눠야지. 나이 먹으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 몫을 확보해야 돼. 맞아. 죽기 전에 좀 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저렇게 팔팔한 거야?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그런 어머니의 뒤에서 두 형님들은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어느 날이 제 한계였는지 기억이 나요. 추석 연휴 때였어요.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명절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형님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잠시 양념을 가지러 거실을 지나가는데 또 영어로 대화를 하더군요. 일단 재산은 우리 둘이 나눠 가져야 해. 셋째랑 넷째는 얹혀 살고 있는데 뭘 더 바래? 어차피 이 집도 처분하게 해야 해. 그런데 어떻게 구워 삶냐고. 저 눈치 없는 거는 왜 저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거슬리게. 어떻게든 재산은 우리한테 오게 해야지. 왜 저렇게 팔팔한 거야?
건강은 더럽게 챙기네 진짜. 점점 대화는 심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빨리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남편에게 말하면 가족 사이가 틀어질 것이고 그냥 참자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던 중 운명처럼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김수진 님이세요? 멜버른에 있는 엠마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 그것도 디자인 부서의 책임자였던 엠마였죠. 저희가 한국에서 새 라인을 론칭하는데 당신의 뛰어난 작업이 생각났어요. 이 프로젝트 컨설팅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매우 관심 있어요, 엠마. 오랜만이지만 업계 트렌드를 계속 지켜봐 왔어요. 언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싶으세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거실 입구에 얼어붙은 형님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두 사람 다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제가 그들의 대화를 모두 이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동서, 너 영어를. 큰 형님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네, 저 영어 잘해요. 1년 반 동안 유학 다녀왔거든요. 디자인도 전공했고요. 그동안 두 분이 영어로 하신 모든 대화 다 알아들었어요.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큰 형님이 뭐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형님을 막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고졸이라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시어머니 뒤에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 노릇하시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니? 왜 다들 얼굴이 그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사실 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유학 갔었어요. 디자인을 공부했고 패션 회사에서 일도 했었고요. 영어도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형님들이 제 앞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말도 하고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니? 이때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아주버님들이 모두 거실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말했죠. 형님들이 저를 무시했던 일, 영어로 비밀 대화를 나눈 일,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 그리고 유산을 노리는 계획까지. 말하는 내내 형님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시아주버님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에이, 농담한 거겠지. 농담? 시어머니의 유산을 노리는 것도. 시어머님의 험담도 농담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의 형님들 대화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다는 아니어도 일부 녹음한 것까지 들려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너무 충격받으신 것이죠. 내 며느리들이 내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시아버지는 분노한 표정으로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을 바라봤어요. 너희들 설명할 게 있지 않나?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둘째 형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 형님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큰 형님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라고? 네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그렇게 두 형님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너희 둘 다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유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다. 너희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아버지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무 실망스럽구나. 큰 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형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원망했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난 아무것도 몰랐어.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조금 긴장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따뜻했어요. 수진아, 너에게 미안하구나. 애들이 너를 이렇게 대한 줄 몰랐어. 특히 내가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도 겸손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도 몰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제 잘못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다. 네가 어떤 교육을 받았든 상관없이 그 애들은 너를 존중했어야 해. 그리고 네가 디자인을 전공했다니 정말 놀랍구나. 그 재능을 숨기지 말고 펼쳐봐.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엠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도 전적으로 지지해줬고요. 너의 꿈을 포기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한 달 후 저는 윌슨 디자인의 한국 지사 컨설턴트로 일을 시작했어요. 제 디자인이 인정받아 정식 디자이너로 승진하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제 첫 패션쇼에 오셔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큰 아주버님 부부와 둘째 아주버님 부부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아주버님들은 자신의 아내들이 그런 말과 계획을 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들은 결국 이혼했어요. 서로를 비난하며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거든요. 큰 형님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겨 자리를 잃었고 둘째 형님도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그들이 노리던 유산은 물론 받지 못했고요. 갑자기 두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되니 시어머님과 시아버님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해요.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시어머니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저학력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셨죠. 수진아, 네가 우리 가족이라 다행이구나. 학벌이 아니라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아이들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했어요. 남편은 제 사업을 적극 지원해주고 시부모님도 항상 응원해주세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하고 제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있죠.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숨겨진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펼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가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날개로 하늘 높이 날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야 알게 됐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